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나란히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약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모습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매수를 하는가 싶었는데 지금 매도로 현재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장 후반부까지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015-859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미국 3대 지수, 제조업 지수, 그리고 주택 판매 지수 부진에 따라서 하락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그동안의 시장 흐름 패턴을 봤을 때는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반 경직선은 탄탄히 다져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텐데요.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내리면서 1679포인트 찍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다시 하락으로 반전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다가 또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런 복잡한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천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1,000억 원, 외국인이 1,9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1포인트 내리면서 4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승으로 출발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해주다가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수급장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 우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56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70억 원, 외국인이 1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로화 급등과 국내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이 국채 발행을 순조롭게 끝내면서 유로존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완화가 됐고요.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8원 90전 내리면서 1219원 8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조금 조정받았었던 조선주들 오늘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호재가 나왔는데요. 삼성중공업이 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업황 전반의 회복, 업황 기대감에 조선주들이 함께 오르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4% 올랐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5%, STX 조선해양이 2.6% 오르면서 조선업종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주들 업종주에서 쭉 올라왔다는 점 확인하셨을 텐데요. 하반기 업황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 현대제철이 2% 역시 오르고 있고요. 삼성 P&A가 5%, 대우신소재가 9%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신소재가 현대차 부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건설주들은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GS건설이 해외 수주 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반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건설이 1%, GS건설이 4%, 대림산업과 계룡건설 역시 2%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도가 4.7%, KB오토시스가 3.9%, 대우부품이 14.8%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풍력주들 하반기 성장 기대감의 상승세를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태용이 2.8%, 동국 SNC가 3%, 보성파워텍 역시 3.7% 오르면서 풍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17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면서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은 대형주 저가 매수 기회로 보면서 대형주 중심의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쪽을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지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일단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약세를 보이던 증시가 오늘 장중에는 상승 반전하게 됐지만 다시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단
유로존 금융 불안 안정이 단기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스페인이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든지 유로존 시중은행에 대해서 ECB가 유동성 공급을 했다는 측면이 유로화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뭐 국내 주식도 상승 반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매수 차익 관련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호주 증시라든지 대만, 일본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동시 순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은 현선물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으로는 철강, 금속과 섬유의복, 증권이 약간 이제 뭐 개별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배당 지수가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 지수를 약간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우리 시장 심리적으로 지지를 했던 연기금이 매수폭을 대거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지 많은 양을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 뭐 수급을 살펴보면 불안하다는 점을 그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여전히 뭐 개인들 위주로 이제 프로그램 매물을 어제 오늘 받아주고 있는데요. 뭐 시장이 안정이 돼서 좀 되려면 프로그램 매물을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받아줄 정도의 펀더멘탈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적으로 뭐 개인이 받아주겠지만 수급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월 달에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 대비 디커플링 되었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해외 증시보다는 어제 오늘보다는 좀 약한 6월에 좋았던 부분이 약하게 돌아서다 보니까 뭐 해외 증시보다 오늘은 더 약세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의 매수세가 향후에 좀 약화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연기금 자체에서는 뭐 비중 자체에서는 높여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사는 시점은 조율하는 것뿐이지 뭐 시장에서는 매도 좀 사는 관점에서 봐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도가 어느 시점에 강할 거냐 그게 좀 좌우될 텐데 좀 연기금의 매수는 뭐 그래도 이제 좀 기대할 부분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6월 하순에 뭐 분기 말 앞두고 공격적으로 집행했던 부분이 그걸 고려한다면 당분간 그렇게 공격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좀 소극적인 매수에서 연기금 매수는 좀 그래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폭의 문제지 기소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코스닥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뭐 코스닥이 뭐 상대적으로 뭐 장 초반에도 뭐 코스피 대비 좀 오르긴 했었는데요. 근데 뭐 코스닥은 여전히 코스피보다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 6월 자체를 본다면 코스피는 3.5%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0.1%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상태에서는 코스닥이 뭐 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지만 여전히 흐름 자체에서는 코스피를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 매도하다 보니까 그 개인들 측면에서 단기 트레이딩이 코스닥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뭐 여전히 코스닥 자체에서는 일부 종목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좀 뭐 개별적인 대응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을 산다라면 코스피를 좀 뭐 중장기로 보고 저가 매수하는 타이밍을 고려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남은 시간 투자를 하기 위해선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이 마감 투자 전략과 함께 오늘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조선주들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묶어서 전달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조선주가 뭐 수준 모멘텀이나 낙폭과대 들어오면서 반등했었는데요. 일단 뭐 또 유로 금융 안정이 또 조선주에게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수혜가 됩니다. 일단 그렇지만 뭐 유로 금융 불안과 그 부분의 일시적인 안정일 뿐이지 추세적인 안정이 아니다 생각이 들고 조선주 수준 모멘텀 자체는 6월이 정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때문에 7월에 수준 모멘텀을 뭐 유로보다 강력하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 정도, 그냥 매매 정도의 대상이지 아주 긍정적인 관점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뭐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그 글로벌 경기 회복 그 모멘텀의 둔화 우려라든지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전 내수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격 매집과 이익 모멘텀 상향, 그리고 개별 모멘텀 등을 고려한다면 이들 세 가지 요소가 공통되는 업종들이 철강, 건설, 보험, 유통 이런 네 가지 업종이 됩니다. 이들 업종이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오늘 포스코를 필두로 상승세가 눈에 띄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지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상황이 또 좋지 않았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또 연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국내 시장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죠. 예, 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지표는 사실 나올 수 있는 악재는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미국도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고 우리 시장도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경제지표 고용이나 주택 부지는 그렇게 여태까지 흘러왔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도 이제 기업 관련 지표마저도 부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좀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제조업 생산지수 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저조했다는 점, 또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EU에서 나타났었던 자동차 판매량 감소가 미국에서도 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는 했지만 전월 대비 또 감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소비가 꺾이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소비자나 향후 경기 둔화 인식을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소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소비자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죠. 주택이나 고용에 이어서 소비와 생산까지 부진한 추세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저점에서 상당히 크게 올라온 상태다 그렇게 마감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저가에서 110포인트나 올라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주에 가장 부담되는 재료가 오늘 밤에 고용지표일 텐데요. 그를 앞두고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에 과연 의미를 둬야 될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올라왔었던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시장이 이미 많이 하락했다는 그 점을 봐야 되겠죠. 악재가 이미 이번 주에 경제지표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반영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저점을 확인했다. 어제 저점이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지만 경제지표 부진이 시장에 서서히 반영이 돼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기업 실적 호전이 반영되어서 재료 가치가 이제 반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경제 지표 역시 부진한 모습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면서 영향력이 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경우는 사실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 그 자체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시장에 얼만큼 반영이 돼서 언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늠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것은 이제 오늘 밤에 지표를 빼면은요 주말을 지나면서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 나지 않는 한 예전같이 또 안 좋은 모습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요. 단기적으로 나타날 사안들이라고 보기는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투자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는 모습 역시 단기적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단지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급격히 시장 호전을 주장하기 힘든 것이 악재의 본질이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원론적인 면이라는 점이고요. 정책적 지원이 해결한 것이 결국에 기업 이익만을 늘려놓았고 기업에 투자하고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경기 회복의 순환이 멈춰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6월 말부터 나온 그런 재료들, 경제 지표들이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경기 호전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왔었고 또 막연히 기대해왔었던 그런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급격히 실망을 하게끔 만들기에 충분한 이유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도 이제 이런 경제 지표의 악재들은 중장기적으로 악재로 잠복해 있으면서 돌발 악재로 또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진의 정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동안의 악재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훼손된 건 사실이고 이 향후에 또 오를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것이 이번에 1750포인트대 박스권 돌파가 6월 중후반에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었는데 이것이 또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 한국 시장에서는 참 아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펀더멘털 악화 요인이 이 돌파를 힘들게 그렇게 투자 심리를 짓누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한국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더 문제죠. 부실한 유로존도 문제지만 한국하고 연계성이 강한 중국하고 미국의 시장 모습이 신저점을 계속 만드는 모습이 이번 주 내내 나타났었고요. 한국 시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락 강도도 적었고 연기금의 방어도 있었고 아무래도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들어와도 이제는 내린 것이 없다는 점 때문에 반등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약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투자 심리를 되돌릴 만한 재료가 7월 시장의 가장 큰 호재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 기업 실적 발표일 텐데요. 한국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서 강한 반응을 보이면서 계속 회복을 앞장서 왔었죠. 1분기에도 좋은 실적들이 나왔었고요. 2분기까지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 3분기 이후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을 봐야 되겠죠. 3분기가 기업 실적의 피크점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로존 부실에 이어서 이제 긴축까지 이어지고요.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이후에 또 이쪽도 긴축이 계속 지속될 테니까요. 그 영향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어떠한 영향으로 돌아설지 어떻게 미칠지 이것이 미지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업 실적 발표 때 항상 그래왔지만 실제 발표 실적보다 그 향후 전망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이번엔 더 그렇다 봐야 되겠죠. 2분기 실적보다 향후 전망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경기 전망에 너무 비관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도 있다. 특별한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오지가 않는다면 이런 기업 실적 일정 때문에 좀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기업 실적 발표 초반의 일정이 우리나라는 또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적 상세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다음 주가 돼봐야 될 텐데 일단은 저희가 투자 전략 짜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 잘 참고를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죠. 오늘 밤 고용 지표 이것만 좀 넘어간다면 다음 주에서 중순까지는 좀 부담이 좀 덜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밤 고용 지표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이제 실적 시즌 분위기가 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악재는 일단 한 곱이 넘어갔고 또 다른 악재가 나올 때까지는 다음 주는 좀 지나야 될 것입니다. 주가가 일단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의 메리트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음 주 중반에 이제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가 또 어느 정도 또 삼성전자 실적을 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제 13일에 포스코부터 시작되고 또 다음 주로 넘어가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22일에 LG 디스플레이나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본격적인 기업 실적 발표를 앞서서 다음 주에 중요한 재료는 옵션 만기라고 금통위 이 점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옵션 만기 영향은 시장 분위기 악화를 막는 그런 역할도 좀 이번에 해줄 수 있다. 그게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기존의 악재가 영향력이 다음 주에는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옵션 만기 직전에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만기 포지션 등을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을 감안할 때 옵션 만기의 영향력이 오히려 반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이전의 모습보다 그 이후의 모습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또 옵션 만기의 영향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관점에서도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금리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보통 한 8, 9월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가 크게 부담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기도 힘들고요. 특히나 해외 불안 요인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에 우리 시장에 있는 옵션 만기일이나 금통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악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일단 주 중반까지는 좀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임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도 특별한 경제 지표가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종목 교체 시기로 삼을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보다 조금 더 나은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기금 쪽 매수력이 좀 약화됐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수급 상황 어떤지 한번 진단 좀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들의 영향력 상당히 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증시의 부진한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 매도, 그리고 기관들 쪽에서의 매도, 이러한 부분에 일정 수준 하락이 있은 후에 개인들의 적극적인 저점 매수, 이런 흐름이 전반적인 우리 증시의 하반경 직성을 좀 확보해주는 그러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 개인들의 위상이 상당히 커졌다.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2천억 넘게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3,52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1,13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110억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들이 170억의 순매수, 기관에서 74억의 순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등장을 했고 역시 건설업종 쪽에서도 손바뀜이 활발히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했는지 그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기전자 일부 종목들에 이제 좀 집중이 돼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OCI와 NHN까지 매수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하는 종목들 자동차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쪽이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KB금융까지 금액 순으로 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 쪽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기관들 쪽에서는 순매수, 대체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성에 좀 치중을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효성과 현대중공업, 포스코, LG디스플레이, LS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제일모직, GS건설, LG화학,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순매도를 점차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동시 순매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건설과 LS, 그리고 GS, 현대증권, 삼성화재 쪽을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들 쪽에서 매수 규모가 상당히 좀 폭넓게 넓다,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관들 쪽에서 일부 종목에 대한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증시 주가가 좀 활발치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월요일부터 삼성전기, 신세계, 이수학, NHN까지 살펴봤었는데 이들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부터 해서 이제 전일까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삼성전기, 신세계, 이수화학, 그리고 NHN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삼성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매수가 15만원에서 15만 5천원까지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해서 지금 오늘 특히 좀 많이 빠집니다. 횡보하는 국면에서의 장대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14만 1천원까지 일단은 손절 라인을 조금 확대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14만 5천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손절 라인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14만 1천원까지 한번 견뎌보시는 쪽으로 하고 14만 1천원이 하회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60선까지의 어느 정도 위험성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가격에 일단은 손절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보유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신세계입니다.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작에 수요일 정도에 제가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 차원에서 손절가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외를 좀 시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추경 매수 손절로 일단은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더 빠질 자리는 없습니다만은 이 가격대에서 횡보 그리고 시간적인 좀 지체 현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현금화 하시는 게 신세계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수화학이 되겠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오늘도 뭐 굉장히 좀 강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16,000원에서 16,700원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장대 양봉에 이제 5일선이 이제 이탈을 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월요일부터 5일선이 계속 지켜준다라고 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접근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현 상황에서는 5일선 이탈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6,700원 사이에 분할 매수를 권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까지 내려올 때까지 어느 정도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NHN이 되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보합선 견조하게 여전히 뭐 기대 심리를 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18,400원에서 184,000원에서 188,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분할 매수 하시고요. 추가 매수 하시고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8만원까지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신세계에 대해서는 손절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뭐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수익이 꽤 나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 뭐 이들 종목군들, 남은 종목군들은 한번 저희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문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90-1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살펴봤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이 추천 급등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이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가 살펴봤었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많이 급등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그 대오 AL을 실적 호전 관련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3,300원 부근에서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애석하게도 그 손절 라인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 수요일날 그 지수가 안 좋을 때 급락하면서 이탈을 했다가 오늘 20원 정도 이탈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지난 4월에도 실적 호전을 발표하면서 한 70% 정도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한 8월 초 정도에 실적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고, 계속 호실적을 이어갈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일단 61선을 이탈해서 조금 어려운 구간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 금요일이라는 그런 관계로 또 브라질 고속철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11월로 좀 연기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좀 꼬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 실적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조금 사라졌다는 것이 주가를 좀 누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8월 초 정도에는 실적 발표 나오면 다시 고점 돌파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 그냥 보유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손절 라인에서 20원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보유 전략 그리고 목표가로 4,500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4,500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테마로만 접근했다면 파는 게 정석이겠지만 8월 초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보유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은 실적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대우 AR 쪽은 뭐 아직까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보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뭐 중계 신약, 하이스틸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꽤 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보유를 해도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 함께 부탁드리죠. 예, 중해 신약은 뭐 수익이 잘 나고 있고요. 계속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거래량을 대량으로 싣고 있기 때문에 힘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그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그런 그 수의상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깨지 않으면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이스틸도 5일선을 강하게 지지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현대상사도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셔서 가져가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 실적 호전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에 들어오는 그런 그 대우 AL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손절가를 깼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게 정상적인 그런 대응 전략이지만 손절가에서 20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손절하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8월 초까지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는 흐름이 아니고요. 오늘 금요일이라는 게 그 투자 심리를 좀 억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유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이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네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증시가 좀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낙폭이 꽤 확대됐거든요.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1% 정도 내리고 있고 코스닥 역시 지금 막 1% 내림세를 보여주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죠. 예, 뭐 주말 앞두고 상당히 경계감이 좀 짙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침 초반만 하더라도 뭐 전일 그다음에 전전일처럼 이제 상당히 좀 전일 미국 시장은 내렸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전환도 됐었지만은 주말을 앞두고 어떤 경기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주말을 좀 현금을 들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좀 퍼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네, 뭐 장중에 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후반부 들어가면서 좀 부진하게 시장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 기관이 나란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양 주체 매도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텔레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SK텔레콤 한번 살펴보죠. 네, 좀 큰 흐름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월봉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K텔레콤의 근 한 10년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는 월봉 차트인데요.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항상 어떤 가격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다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업종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런 설비를 깔아놓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당이 일정 정도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되면은 시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시가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고점도 어느 정도 일정하고 그다음에 저점도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런 박스권을 그렸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 박스권 하단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짙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이 어떤 스마트폰 에 따른 그런 무선 데이터 매출 부문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적절하게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거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는 시가 배당 수익률은 가격이 빠져서 높아졌지만은 적절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일봉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저점이 15만 7,500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역시나 16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선 데이터 매출, 그러니까 향후에도 스마트폰
스폰 보급률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무선 데이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KT처럼 그렇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이 한 가지 관건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SK텔레콤이 갤럭시 S폰이 나오면서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폰을 통해 가지고 무선 데이터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향후에 얼마나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그 무선 인터넷 분야에서 이제 그 시장이 넓어지는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그런 사업 방향을 좀 체크해 가시면서 긴 관점에서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고민이 좀 많으신 분 같습니다. 1093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두 종목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인 것 같은데요. STX 펜오션을 13,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첫 번째로 올려주셨고요. 이 두 번째로는 유비커스 7,76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식 총 6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두 종목 잇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X 펜오션에 대한 상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STX 펜오션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이 철광석 수입을 좀 자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이 벌크선 운임이 관련이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뭐 전체 시장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BDI 지수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주가도 역시나 좋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최근에 저점이 1,450원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그런 반등세는 나왔지만은 다시금 재차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어쩌면 이 저점, 얼마 전의 저점까지도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봐지는 상황인데요. 한번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박스권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년 넘게 박스권 구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하락을 하더라도 1,450원이 깨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450원 깨진다라면은, 한번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절반 이상 축소 혹은 아니면 다 털어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홀딩 하시면서 적어도 한 12,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유비커스라고 하셨나요? 네, 유비커스입니다. 7,76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40%입니다. 예, 매수 가격 대비해서 크게 떨어진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큰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다시 정고점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는 있었는데, 재차 큰 폭에 다시 또 하락하면서, 다시금 이 7,190원을,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7,190원이 지켜지는지를 체크를 하시되, 7,190원이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가지고 계신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한 절반 이상은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걸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STX 펜오션은 12,500원 선까지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유비커스 손실이 좀 있으시고 비중도 있으신 편인데 7,190원 선이 깨질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물량을 줄이는 거에 대한 그런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두 종목 한꺼번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KT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SK텔레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또 경쟁업체죠. KT 4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부진해서 걱정이 많다고 하시는데 KT, 아이폰 관련해서도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예, 사업 내용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그 무선 인터넷 분야에서 대응하는 방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락 N자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흐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볼 때, 43,500원대 정도, 43,000원 초반대까지는 단기적으로 하락의
하락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자를 쉽게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터지지 않고서는 이 가격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사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굳이 뭐 손절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시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뭐 큰 폭 하락하게 되면은 추가로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지금이 7월 달이니까 곧 이제 연말 되고 이러면은 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또 매기가 쏠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43,000원 전 저점이죠. 2월, 3월 달 만들어진 저점인데 오히려 이걸 깨고 내려간다라면은 비중을 좀 더 늘리셔서 연말 배당주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25%인데 그럼 43,000원 선이 깨지게 되면 비중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 게 좋을까요? 한 40%까지 네. 더 늘리셔도 15% 정도를 더 추가하셔서 40%까지 추가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 통신업종 전반적으로도 모두 다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여태까지 통신업종이 뭐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통화료라든지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월 사용료가 꾸준히 발생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무선 인터넷 매출까지 이제 증가하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처음에는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도 통화료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물론 좀 벌써 오래됐죠. 몇 년 전부터 네. 이제 상당히 활성화 많이 됐었는데 어떤 컬러 메시지라든지 점점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수익원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향후에 좀 성장성도 좀 평가받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여태까지 어떤 그런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거기에서 탈피가 되는 자리다.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신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까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오늘 특징을 보였던 업종이죠. 조선주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조선주가 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14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를 가지고 계신다고 7582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조선업종 일단 삼성중공업의 수주 때문에 오늘 좀 오르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향후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또 현대미포조선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2007년도 조선업황 피크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반등 그리고 좀 밸류에이션상 여태까지 뭐 수주 받은 부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싸다라는 점이 이제 시장에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뭐 이런 산업재 자체가 굉장히 큰 사이클 동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2007년과 같은 그런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한번 보신다라면은 이제 2007년도 피크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5월달 이후에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다시금 반등이 나왔지만은 하락세만큼 그렇게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은 아닌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좀 짧게 매매하시는 건 가능하시더라도 이것을 뭐 지금 구간에 그냥 단순히 싸다라는 이유에서 어떤 매출 나오는 거라든지 순익 나오는 거에 비해서 싸다라는 이유에서 접근하셨다가는 좀 보초로 오래 쓰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짧게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반등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한 14만 7천 원대 정도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셔서 좀 최근에 좀 트렌드에 맞고 그다음에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는 좀 더 가속도가 더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효율적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이야기와 조선 업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산에 대한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 별도로 매수 가격과 비중이 들어온 게 아니라 두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13% 정도 수익을 거두고 계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좀 많이 하락하고 있죠. 지금 현재
7.5% 급락하는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뭐 별다른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두산그룹주 그때 매도를 해야 될지 이분께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기업들의 어떤 유동성 문제, 특히나 이제 건설사들의 유동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도 5월 초부터 빠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그룹 자체 리스크,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 때문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죠. 뭐 오늘 특별히 빠지는 이유는 없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 이러한 하락세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을 돌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점에서 지금 뭐 13% 수익 거두고 있는 중에 한 10% 정도 하락세라면은 뭐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빨리 대응을 하셔서 만약에 파셨다라면은 수익을 일단 취하고 나오셨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이시고 그다음에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잠깐의 반등 정도가 있겠지만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늘 뭐 절반 정도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나머지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락 더 했을 때 추가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두산에 대해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OCI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23만 7,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매도를 해야 되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OCI 살펴보죠. 네, 태양광 관련주인 웅진에너지가 최근에 상장을 했죠. 그러면서 뭐 OCI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세가 좋은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뭐 OCI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세 또한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거래량까지 이렇게 실리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모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뭐 시장 하락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상당히 이렇게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보시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까지 어느 정도 충분히 거친 상황입니다. 재차 이제 2009년도 만들어졌었던 고점을 한번 벗기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간 수급이 받침이 된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어떤 기간 조정, 그다음에 가격 조정까지 완료가 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상승은 상승의 초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23만 7,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한번 중기적으로 한번 홀딩하고 나가셔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실적이 호전될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었고 내용도 받았었죠. 이 제약업종도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약업종에 포함된 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약품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네요. 2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338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제약업종 업황이 어떤지 향후 전망 그리고 일양약품에 대한 주가 흐름도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이것도 한번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7년도 고점 이후에 아주 뭐 다른 여타의 종목들도 물론 하락세가 컸지만은 특히나 더 심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이 회사가 그다음에 적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3월 결산인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뭐 어느 정도 터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 달에 충북 음성에 백신 공장을 준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7월 달이니까 또 이제 찬바람이 불고 또 뭐 신종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같이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백신 공장을 증설했다는 부분은 한 가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해서 또한 그 부분 또 실적 부분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정황은 좋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렇지만은 가격적으로 만약에 2만 원이 깨진다라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생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만 원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2만 원이 깨지지 않고서는 일단 홀딩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분께서 매수하신 지가 좀 됐거든요. 네. 일단 4월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손실폭도 상당히 크고요. 비중 자체도 30% 때문에 대응이 좀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27,500원이면은 네. 한 올해 초라든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24,000원대를 넘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가격적인 하락세를 겪었고 기간적인 조정도 거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2만 원대를 깨고 내려가기도 좀 힘들지 않겠느냐.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2만 원 깨고 내려가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여태까지 좀 많이 기다리시기도 했지만은 좀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게 된다라면은 플러스로 전환해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은 그러면 현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예, 2만 원 깨지지 않고서는 비중을 뭐 축소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되 오히려 빠질 때마다 2만 원 뭐 언저리에서는 오히려 추가로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네. 이번에는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재료업체고요. 이 회사의 매력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한 뭐 삼성전자 발표 이후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었고요. 그러한 반도체 장비가 깔리고 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동진 세미캠 같은 이런 반도체 재료를 사다가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경기가 설사 피크를 찍고 꺾인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향후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컨소시엄 최근에 이제 국책 과제 전자종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상승의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연료 가뭄형 태양전지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 또한 뭐 지경부 산하 기관의 주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한 200억 가량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연구 개발 중에 있는 것들이 또한 어떤 성과를 보이고 결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매력적이지만은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또 손실로 갈리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동진 세미캠의 일봉 차트인데요. 매수가는 일단은 6,3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6,220원인데요. 6,300원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월봉 차트에서 한번 크게 좀 더 크게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회사가 이제 99년도 이후에 한번 또 달성하지 못한 가격대를 뚫고 난 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상에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8,000원 정도까지는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종목이 5,700원이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손절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5,700원이 깨진다라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그런 추세적인 상승이 일단 한풀 꺾이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손절가 5,700원 명심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점을 한번 매수 기회로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고영문 과장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많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낙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인데 좀 기분이 좀 안 좋게 끝나는 것 같죠? 하지만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장 분석 내려드리고 이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